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야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너 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오늘 야근이라고 말했잖아. 야근해서 지금 엄청 피곤하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나 지금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단 말이야. 안 돼. 나도 내내 너 기다렸단 말이야. 엄마가 방문을 닫자마자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네 오빠한테 여자친구 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어, 의사 여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의사 여자친구. 그건 나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설마 그 얘기하려고 기다린 거야? 당연히 아니지. 조금 전에 네 오빠가 그러는데 그 의사랑 결혼하고 싶다지 뭐니. 순간 엄마 얼굴이 많이 심란해 보였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설마 엄마는 의사 며느리 싫은 거야? 그렇지. 난 좀 그래. 뭐가 그래? 대부분은 의사 며느리 좋아하지 않나? 난 의사 며느리 싫다는 시어머니는 또 처음 보네. 난 그냥 평범한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했거든. 근데 의사 며느리가 들어오면 얼마나 콧대가 높겠어. 그냥 같은 공기업 직원이면 얼마나 좋아. 그게 직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이 직업보다 타고난 인성이 더 중요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의사는 좀 그렇지. 네 오빠랑 너도 석 박사까지 했다고 엄마를 얼마나 무시하니? 근데 의사씩이나 되는데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어. 내가 안 봐도 훤하다니까. 엄마, 말은 똑바로 해야지. 우리가 언제 엄마를 무시했다고 그래? 니들 내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잖아.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 엄마가 못내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엄마를 무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엄마가 미신을 너무나 많이 믿는 게 문제였어요. 가령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현관문에 종을 달아두면 복이 들어온다더라. 집에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면 돈이 들어온다더라. 침대머리는 반드시 동남쪽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드렸지만 그렇다 보면 따질 게 너무나 많다 보니 조금씩 무시하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서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엄마는 꿈에 많이 집착을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꿈을 꾸면 조심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저는 둘 다 미신을 거의 믿지 않았기에 엄마 말이 그저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빠가 의사 여친을 데리고 온다는 말에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쉰 채 반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아빠와는 달리 고등학교만 졸업한 엄마는 가방끈이 짧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왠지 모를 자격지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빠 친한 친구가 의사였기에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소개해준 모양이었지만 엄마는 기뻐하기는커녕 내내 불만만 가득할 뿐이었어요. 그 일의 시작은 집돌이라 불리던 오빠의 귀가 시간이 어느 날부터 늦어지자 엄마가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늦는 거야? 거기다 내내 집에서 뒹굴거리더니 주말에 외출도 잦아지고 말이야. 엄마가 내내 집에서 뒹굴거린다고 잔소리했잖아.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여자친구? 너 여자친구 생겼어? 뭐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만났는데?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오빠를 바라봤는데요. 오빠가 자랑이라도 하듯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내 고등학교 친구 지훈이 알지? 지훈이 알고 말고 의대 갔던 지훈이 말하는 거잖아. 맞아. 사실은 지훈이가 여자친구 소개해줬어. 가까이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아주 괜찮다고 자꾸 만나보라고 하잖아. 긴가민가 해서 처음에는 거절했었거든? 근데 사람이 진짜 괜찮다면서 자꾸 꼬시더라고. 그렇게 마음에 들면 지훈이가 만나면 되지. 왜 너한테 만나라고 한 거야? 지훈이는 대학 때 여자친구 아직까지 만나고 있잖아. 그럼 지훈이가 소개해줬다면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의사는 아니겠지? 의사 맞는데? 엄마, 앞으로 뭐 궁금한 거 있음 민서한테 다 물어봐. 민서가 말이야 모르는 게 없다니까. 지훈이 말로는 그 병원에서 민서가 제일 똑똑하대. 오빠가 신나서 여자친구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엄마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은 거야? 어? 괜찮아. 근데 낯빛이 왜 이렇게 창백해? 엄마는 오빠 여친이 의사인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난 니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았으면 했었거든. 근데 의사 며느리는 좀 그렇지. 그렇긴 뭐가 그렇다는 거야?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넌 생각을 좀 해봐. 의사식이나 되는데 얼마나 똑똑하겠어. 똑똑하면 좋은 거지. 사람이 너무 똑똑하기만 해도 안 좋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공부만 해서 대화도 안 되고 꽉 막힌 구석이 있다니까. 거기다 나같이 가방끈 짧은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 근데 사귄다고 해서 결혼까지 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마치 오빠 커플이 헤어지길 바란다는 듯 말하고 있었기에 오빠가 정색까지 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는 마치 우리가 헤어지길 바라는 것 같네. 난 엄마가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진짜 이상하네. 지훈이네 엄마는 의사 아들에 며느리까지 의사 며느리 생길 것 같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닌다고 했거든. 난 그냥 두리뭉실하고 평범한 사람이 좋아. 엄마가 계속해서 같은 말만을 반복하는 모습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은 채 오빠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1년 넘게 오빠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모습에 엄마는 둘이 헤어졌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엄마 얼굴은 울기 직전의 모습이었지만 오빠와 여자친구는 사이가 좋아도 너무나 좋아 보였고 얼마 뒤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새언니를 극도로 불편해하는 모습으로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곤 했어요. 어느 날은 새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아가씨, 주말이라 본가에 갈까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집에 계시죠? 네, 두 분 다 계시긴 해요. 근데 혹시 어머님 휴대폰 고장난 거 아니에요? 엄마 휴대폰이요? 아니요. 아까도 이모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요? 이상하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내내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 드려도 답변이 없으셔서 아가씨한테 전화했거든요. 정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엄마 바꿔드릴까요? 그래 주실래요? 라는 새언니 말에 TV를 보고 있던 엄마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어요. 엄마, 새언니인데 엄마 바꿔달래. 나를? 나를 왜 바꿔? 엄마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엄마가 전화 안 받았다고 하던데 혹시 엄마 휴대폰 고장났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를 받아들고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지냈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전화를 한다는 게 깜빡했지 뭐니. 아니야, 고장 안 났어. 근데 무슨 일 있는 거니? 뭐? 집에 놀러 온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 그래, 나도 니들이랑 식사하면 좋은데 미안해서 어쩐다니. 많이 바쁠 텐데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니들끼리 재미있게 살아. 라며 전화를 끊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오늘 무슨 약속 있었던 거야? 근데 오후에 나랑 같이 마트 가자고 했잖아. 아니야, 약속 없어. 방금 새언니한테 약속 있다고 했잖아. 네 오빠랑 새언니 온다고 하길래 그냥 둘러댄 거야. 오겠다는 사람한테 못 오게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야? 왜긴 왜겠어. 며느리가 영 불편하니까 그렇지. 엄마가 TV로 눈을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모습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평생 안 보고 살 참이야? 되도록이면 안 마주치도록 노력해야지. 피곤하게 왜 자꾸 전화하고 문자를 해대는지 모르겠다니까. 전화는 안 받더라도 문자는 답변을 해주던지 하지. 문자는 왜 피하는 건데. 내 친구 정실이가 그러는데 전에 며느리랑 문자하다가 맞춤법을 좀 틀린 모양인데 그 며느리가 전화까지 해서는 맞춤법 틀렸다고 지적질을 하더라지 뭐니. 그 바람에 정실이가 엄청 창피했다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가 우리 며느리는 의사라 더욱 그럴 것 같다고 조심하라고 했거든. 그럼 맞춤법 틀릴까봐 답장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그니까 문자 보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문자를 보내나 몰라. 엄마가 오히려 새언니를 원망하듯 말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엄마 말을 그냥 흘려듣고 말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 엄마가 걱정돼서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조금 있으면 명절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네 새언니 친정이 지방이잖니. 거기다 안사돈이 안 계셔서 사돈 혼자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그러니 바로 친정에 가라고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명절에도 여기 오지 말라고 하겠다고?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귀한 자식인데 명절에 시댁에 먼저 가야 한다는 법이 어딨겠어. 그리고 나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 아니다. 사람은 말이야, 시대에 맞게 살아야 현명하다는 소리를 듣는 법이야. 새언니랑 마주치기 싫어서 술수를 쓰고 있는 거면서 현명하긴 뭐가 현명해. 한마디로 새언니를 그냥 피하고 보겠다는 거잖아.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네가 결혼했는데 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명절에도 시댁에 오지 말고 친정에 가라고 하고 평소에도 자주 찾아오지 말라고 해. 거기다 전화도 자주 하지 말라고 하면 며느리인 네 입장에서 좋겠어, 안 좋겠어? 물론 좋긴 하겠지. 바로 그거야. 내가 비록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저 밑바닥부터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어서 가능한 거야. 엄마는 그저 새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명절이 다가왔고 엄마가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어마어마한 선심을 쓰듯 말했어요. 얘, 안사돈도 안 계신데 여기 올 필요 없어. 바로 처가로 가. 그래,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속이 얼마나 넓은 사람인데 그래. 암튼 여기 올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려가. 그리고 명절 끝나고 나서 우리도 외갓집 갈 거니까 올 필요 없다.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 새언니가 제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어머님의 명절에 친정 가라고 하는데 진짜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엄마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서 다 이해하신대요. 아, 알겠어요. 그럼 제가 음식이라도 조금 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언니가 음식을요? 괜찮아요. 안 그래도 돼요. 우리 엄마 음식 만드는 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새언니가 꺼림칙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음식해서 가지고 온다던데? 네 새언니가 무슨 음식을 해와? 엄마 혼자 음식하기 힘들 거라고 미리 음식해서 가지고 오겠대. 매일같이 환자 보느라 음식하는 거 배울 시간도 없었을 텐데 괜히 예의상 그러는 거 아니야? 역시나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해 보였는데요. 저 역시도 새언니가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 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전날 새언니가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찾아와서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이한테 들어보니까 그동안 어머님께서 음식을 다 하셨다고 하길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제가 음식 좀 해와봤어요. 새언니가 내려놓은 반찬통을 바라보던 엄마가 별 감흥 없이 반찬통을 열고 있었는데요. 곧 반찬통에 가지런히 담겨진 음식을 보던 엄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새언니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네가 다 했단 말이니? 엄마, 당연한 걸 왜 묻고 그래? 오빠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엄마가 새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걸 진짜로 네가 한 거야? 네, 전부 제가 한 거예요. 너 일하느라 바쁠 텐데 음식도 배운 거니? 아, 저도 음식 만드는 거 엄청 좋아해서 틈틈이 할머니께 배우기도 했고 시간 날 때마다 요리 학원도 다녔거든요. 엄청 바빴을 텐데 학원은 어떻게 다녔어? 틈틈이 시간 내면 가능해요. 근데 맛 안 보세요? 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새언니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는 모습에 엄마가 전을 하나 집어서 입에 넣었고 저도 따라 젓가락으로 전을 집어 먹었는데요. 음식 맛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새어나왔어요. 대박! 엄청 맛있는데요? 언니는 팔방 미인이네요. 머리도 좋고 음식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아가씨, 너무 가찬이에요.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아니에요. 그동안은 우리 엄마 음식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엄마보다 더 고수가 있었네요. 아빠도 먹어봐. 진짜 맛이 기가 막히다니까. 제가 아빠 입에 전을 하나 넣어드렸는데 전을 씹던 아빠 눈이 역시나 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엄청 맛있지? 어? 맛있네. 엄청 맛있어. 근데 아빤 네 엄마가 한 게 더 맛있긴 해. 순간 아빠가 제 옆구리를 꼬집으며 눈짓을 했지만 음식 맛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제가 그만 눈치 없이 다시 말했어요. 우와, 진짜 의사가 아니라 셰프를 했어도 성공했겠는걸요?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얼른 가봐라. 라며 엄마가 허둥지둥대며
두 사람을 배웅하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제 옆구리를 꼬집으며 눈치를 줬어요. 넌 가만 보면 눈치가 뒤지게 없는 것 같아. 네 엄마가 유일하게 자신 있어 하는 게 요리인데 엄마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떡해. 아, 그래서 엄마 표정이 좀 안 좋았던 거구나. 넌 이제 엄마한테 단단히 찍힌 줄 알아.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이렇게나 눈치가 없을 수가 있어. 아빠가 엄마 몰래 어찌나 잔소리를 하던지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새언니가 음식 만들어 와서 엄마 좀 편하겠네. 근데 역시나 엄마가 만든 음식보다는 못한 것 같더라고. 뭔가 깊은 맛이 없다고 해야 하나? 내내 새언니가 만든 음식이 최고라고 엄마를 깔아뭉개더니만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아니, 그건 새언니가 힘들게 음식을 해왔는데 맛없다고 할 순 없잖아. 됐거든. 아까는 뭐가 어쩌고 어째? 언니는 팔방미인이네요. 머리도 좋고 음식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네요. 아주 그냥 입에서 아부가 술술 나오더니만. 엄마가 잔뜩 비꼬아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 고모까지 집에 왔는데요. 새언니가 만든 음식을 먹다가 놀란 채 말했어요. 형님, 음식이 뭔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요? 안 그래, 여보? 그러게. 형수님, 음식 솜씨가 나날이 좋아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에 엄마 얼굴이 다시 시무룩해져 있었고 아빠가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그건 우리 며느리가 만들어주고 간 겁니다. 예? 며느리가요? 세상에 머리도 좋은데 음식도 이렇게나 잘한다고요? 작은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을 했는데요. 그나마 눈치 빠른 고모가 엄마를 위로하듯 입을 열었어요. 에이, 내 입맛에는 언니가 만든 게 젤로 맛있네. 역시 원조는 못 따라가는 거야. 고모, 안 그래도 돼요. 며느리가 한 게 제가 한 것보다 맛있는 게 사실인걸요. 아니에요. 언니가 한 음식처럼 깊은 맛은 안 난다니까요. 고모가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엄마의 기분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 엄마는 약간의 우울증이 온 듯 말도 없어지고 내내 한숨만 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오빠랑 새언니가 집에 찾아왔는데 역시나 우울한 표정으로 엄마가 한숨만 쉬고 있자 새언니가 제게 살짝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님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엄마가 유일하게 잘하고 자신 있어 하던 게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음식마저도 새언니가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조금 의기소침해지신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떡해요? 아무래도 엄마가 학벌 그런 거에 조금 콤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엄마도 모르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새언니한테 이런저런 창피나 당하지 않을까 많이 신경 쓰시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새언니를 안심시켰지만 엄마한테 많이 미안했던 모양으로 착한 새언니가 엄마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은 불편한 고부관계에 마침표를 찍고 누구보다도 돈독한 사이가 되어갔는데요. 그 사건은 엄마의 말 한마디가 발단이 됐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많이 무더운 주말이었는데요. 아빠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이 들었고 엄마가 아빠에게 폭풍 잔소리를 했습니다.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어디서 들은 거야? 어디서 듣긴 어디서 들어. 그렇게 틀어놓고 자다가 잘못된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 아니 사람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엄마가 짜증스레 말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엄마 말을 반박하고 말았어요. 엄마, 그거 다 헛소문이라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잔다고 죽긴 왜 죽겠어. 난 엄마 몰래 맨날 틀어놓고 잤는데도 여지껏 잘만 살아있잖아. 라고 말을 하다가 순간 새언니가 보였기에 엄마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 새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가 의사니까 가장 잘 알죠?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막 목숨이 위험하고 그래요? 그거 다 미신인 거죠? 순간 새언니가 엄마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다가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요. 저는 선풍기과 전문의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가씨, 어머님이 가족들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신데 어머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선풍기과 전문의요? 네, 저는 외과 전문이지 선풍기과 전문의가 아니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님 말씀 잘 들으세요. 옛말에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라며 새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아빠와 제게 말했어요. 거봐, 우리 의사 며느리가 내 말이 맞다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만 잘 들어.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니까. 알았어.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제가 급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 얼굴에서도 미소가 번지고 있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새언니의 대답에 아빠가 많이 고마워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뒤 새언니를 바라보는 엄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새언니가 주구장창 엄마 편만 들었거든요. 새언니가 어찌나 자연스럽게 엄마 편을 들던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마는 새언니를 더욱 많이 아끼고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장난스레 새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 요즘 엄마한테 아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요? 아니요. 저는 진심으로 하는 말인걸요. 아가씨는 어머님이 항상 곁에 계시니까 소중한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 하는 잔소리도 다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아니에요. 아가씨가 죄송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치만 어머님은 가족들이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잔소리 하셔도 그냥 좋게 대답해 주세요. 알겠어요. 이러니까 엄마가 언니를 엄청 예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말 꼭 하고 싶었는데 언니한테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요즘 엄마가 엄청 밝아지셨어요. 얼마 전엔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오셨는데 현명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어찌나 칭찬을 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언니한테 정말 잘할게요. 제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오히려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새언니가 어찌나 멋져 보이던지 이런 게 지성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며칠 전 엄마와 새언니가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에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